지금 공방에 회원들이 각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장 따라하면 될 수도 있는 목공 이야기, 남한을보의 늘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짧은 에이프런과 긴 에이프런에 이렇게 간편한 톱으로 잘 파냈습니다. 잘 파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요 다리를 주문해서 받으셨으면 요런 712 길이의 45각재 다리인데, 조립하기 전에 표면 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 면이 좀 너무 거칠거나 이런 경우 좀 오염이 심하거나, 이런 지금 주로 판상재들은 거의 사실 이걸 사전에 표면 가공을 더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 각재의 경우에는 가끔 표면이 조금 뭐랄까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사전에 표면 가공을 좀 해야 되는데, 샌딩, 대패 또 있나? 그런 두 가지 정도. 대패가 되시는 분들은 대패로 하면 좋겠고요. 대패가 안 된다, 샌딩을 해야 되죠. 자, 대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놈을 이런 작업대에 고정을 먼저 해줍니다. 이런 작업대가 없다 그러면 아무 테이블에나 이런 턱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무 토막 같은 걸 놓고 클램프로 테이블과 그냥 꽉 물어서 임시로 쓰셔도 됩니다. 이 본 작업물을 대패질을 하기 전에 이 본 작업물에 적정한 대패 세팅을 맞추기 위해서 여분의 부재를 이런 좀 폭이 얇은 거 이런 걸로 먼저 대패 날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놈을 풀겠습니다. 네, 부재를 고정을 했습니다. 대패 세팅은 지금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대패가 필요하대 해서 철물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대패를 주문합니다. 한 5만원짜리, 5만원보다 조금 더 비싼 거, 그런 놈들 사가지고 해보면, 대패질을 해본 적이 없고 대패를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100% 안 됩니다. 이런 저가형 목대패는 처음에 이걸 써먹으려면 엄청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패질이 좀 돼요. 일단 날갈기부터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안 돼요, 잘. 그래서 그냥 샌딩을 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냥 일단은 샌딩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대패를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샌딩만 가지고는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대패를, 특히나 취미목공에서 이 대패를 안 하고 한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대패는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쨌든 대패가 힘드니까, 그럼 대패를 못 쓰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요런 대패가 있는데, 이게 겉보기에는 요 대패하고 똑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작은 거고, 크기는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요 대패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날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여기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덧날을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맞아요. 이 날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쓰다가 안 들면 바꿔 쓰면 되고, 교체를 하면 되고요. 처음부터 잘 들어요. 이거는 날을 연말을 면도날처럼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곧바로 이걸로 대패질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는 대패집에서 날 빼는 방법, 날을 얼마나 빼야 되고 어떻게 맞추고 하는 것만 그냥 할 줄 알면 됩니다. 다만 이 대패도 바닥은 다듬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패 바닥 평잡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3년 전에 제가 대패 바닥 평잡기 영상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보지 마세요. 제가 봐도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이 퀄리티가 낮고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게 5만 뷰가 넘어가지고 지금 당장 내리기도 조금 그렇고요. 제가 대패 바닥 평잡기 리마스터 버전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해보시고 도저히 대패는 나는 힘들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샌딩으로 계속 해결하고 하면서 목공을 해야 되겠죠. 그건 좀 하십시오. 대패. 자, 날의 깊이를 맞추는 방법. 대패 날이 대패 바닥으로부터 양쪽이 다 일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대패의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대패질을 해봅니다. 자, 그놈하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날로 대패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대패팝을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감을 잡아요. 아, 어느 쪽이 좀 두껍다. 아, 이게 어느 쪽 거였는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0.0 몇 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아, 그 됩니다. 하다 보면 감도가 높아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깎은 놈이 두껍다 그러면 이런 망치로 오른쪽을 살짝 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톡톡. 아, 지금 이 대패는 이쪽이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를 쳐주고 비슷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표면만 좀 다듬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패로 대패밥이 막 많이 깎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스크럽 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부드럽게 움직이면 처음에는 이게 거칠니까 이렇게 부스러져서 대패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부스러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패로 깎으면 목재의 치수가 바뀌지 않냐? 이게 한 번에 0.0 뭐 그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10번 해도 0.1mm도 안 깎일 정도로 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표면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얇게 세팅을 하고 깎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부재의 넓이만큼 정도로 대패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방을 다 합니다. 아, 그런데 뭐 아무 기술도 없이 할 수 있다더니 갑자기 대패가 나오면 대패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포로 마름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목공용 사포가 좋습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뭐 그 빨간색이라든가 까만색 이런 거는 범용인데 목공용 사포가 좋긴 좋아요. 나무 할 때는. 자, 이런 목공용 사포라고 해서 꼭 이런 색깔은 아니에요. 자, 이거를 보통은 4등분해서 자릅니다. 요거 자르는 영상은 유튜브에 엄청 나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꼭 하실 필요 없고 칼로 자르지 마시고요. 접은 위치에 자를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를 또 반절 끝에만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찢으시면 됩니다. 딱딱한 나무 블럭이 제일 좋아요. 이 블럭에 이렇게 해서 딱 잡아요. 딱 잡으신 다음에 샌딩 하실 때 딱딱한 면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여기는 대패 한 곳이니까 대패 안 한 곳. 샌딩이라든가 줄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밀면서. 자, 여기서 편안하게 대신 다음에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쓱 지나가세요. 똑바로. 그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오세요. 그냥 스치면서. 그 다음에 또 살짝 압력을 주면서 쓱. 쓱. 자, 이렇게 목공용 이 페이퍼가 좋은 이유는 이 나무 가루가 여기 잘 안 배겨요. 만약에 또 배겼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이렇게 쳐주면 다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샌딩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딱 자세를 잡고 쓱.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딱딱해야 됩니다. 이 면이 이런 거 그 원형 샌더기 있잖아요. 원형 샌더기 전기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이걸 하게 되면 이 면이 다 이렇게 동그라져집니다. 이렇게 딱딱한 나무로 이렇게 해주셔야 이 면이 굉장히 평평하게 반듯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의 100% 원형 샌더기로 이 면을 샌딩을 하시면
물론 그 원형 샌딩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면이 무너지지 않게, 그러니까 동그래지지 않고 평평하게 샌딩할 방법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그걸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원형 샌딩이 없어도 뭐 전기로 돌려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걸로 해서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샌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형 샌딩기는 언제 써야 되느냐? 넓은 면을 할 때 원형 샌딩기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샌딩기로 샌딩하는 거는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상판을 이제 붙이기 전에 원형 샌딩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 기계 톱 자국들이 이렇게 조금 깊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손으로 샌딩을 해서 다 없앨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실 요런 거를 빨리 없애는 거는 역시 대패인데, 지금 모서리는 샌딩을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모서리를 샌딩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정도가 있다면 그거를 나중에 사포로 없애주거나 뭐 하면 되겠습니다. 샌딩밖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대패로 되면 좋은 이유가 샌딩하면 이렇게 미세한 가루가 풀풀 날립니다. 이거 다 마시기도 해야 되고요. 청소하기도 좀 별로예요. 대패밥은 먼지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꾹꾹 쥐어서 버리면 되죠. 샌딩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4번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이런 놈들이 거의 기계로 어느 정도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당 면이 4개니까 4개 16번 곱하기 4 64, 24 64번만 쓱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런 기성각재, 지금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게 45각재인데 이놈들이 정말 정확히 45각이라면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높이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1m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성품의 한계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맞춰서 깎아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정도의 오차 범위를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리하고 에이프런이 만날 때 면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에이프런을 한 1, 2mm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맞거나 이놈은 에이프런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예요. 이거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오차 범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만약에 정확히 에이프런하고 맞추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놈만 튀어나온다거나 이놈은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상에서 미리 그런 기성품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걸 좀 알고 있으면 그런 거를 미리 대처해서 설계를 하고 할 수 있겠죠.